안녕하세요. 오후 2023년 5월 19일 오후 9시, 오후 7시 59분입니다. 비트코인 차트 분석해 볼게요. 어저께, 이제 약간 이제 큰 타임 프레임으로 보죠. 그죠? 어저께 이제 제가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 어, 이제 요게 요렇게 했죠. 요게 이제 임펄스가 아니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임펄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이 앞전에 이제 파동들을 어떻게 묶었냐면, 자, 여기서 이만큼이 W, X, 이제 Y가 올라갈 것인데, 이 Y 파동이 이제,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죠. 그죠? 어떤 형태냐면, 이제 이런 형태, 뭐, A, B, C, D, 아니구나. 여기서부터죠. 그죠? 요렇게, A, B, C, D, E, 뭐,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그죠? 여기서 요런 식으로 한 번 더 올라가는, 그죠? 요런 이제 무빙을 봤어요. 근데 이제 요런 무빙을 봤고, 어쨌든 저는 이제 어저께 요 부분에서 어제 방송할 때가 한 요쯤에 있었을 때 방송을 했었어요. 그죠? 요쯤에 내렸을 때 방송을 했었고, 방송 중에 주요된 내용은 어쨌든 이 상승이 임펄스로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떤 이중 조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전체 상승분, 이 전체 상승분의 0.618, 그죠? 최소 0.618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0.618이나 뭐 이런 0.886 이 자리까지 이제 어떤 이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밑에 여기에 이제 저점을 깨버렸어요. 그죠? 여기 저점을 이 앞전에 이 상승분의 저점을 깼기 때문에 이제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그래서 이제 요게 이중 조합이라는 어떤 가능성, 가능성이라보다 이중 조합이라고 하는 어떤 이 카운팅한 부분은 변함이 없고, 그리고 여기도 W, X, Y 이런 형태의 복합 조정이라는 것에도 카운팅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그리고 여기 앞전에도 보면은 이게 복합이었다는 게, 이게 이제 복합이었다는 게 이제 다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동을 이제 묶는 일만 남았죠. 어떻게 묶어야 되냐면, 그럼 이게 이제 여기에 어떤 저점을 깼잖아요. 여기 어떤 저점을 깨고 여기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구조를 어떻게 묶어야 되냐면, 이제 요거를 하나의 A, B, C로 묶을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W, X, Y 요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내부 파동들이 전부 다 WXY란 말이에요. 그죠? 요런 형태, 요런 형태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부 파동들이 전부 다 WXY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33의 구조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33,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임펄스로만 증명이 된다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카운팅을 이제 할 때, 어떤 구조를 결합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제가 느꼈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만 카운팅을 정확히 해내면 돼요. 이 부분만 카운팅을 정확히 해낸다면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방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왜냐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앞전에도 파동이 3개로 이루어져 있고 뒤이은 파동들도 다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요렇게 본다면 0.618을 넘었잖아요. 그죠? 넘었기 때문에 우선은 이게 이제 플랫의 구조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형태의 플랫의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요거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기에 이 부분이 임펄스여야만이 A, B, C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내부 파동이.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만 카운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 이해하시겠죠? 왜냐면 3, 3, 5라 그랬으니까 5는 임펄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3, 여기도 3, 여기가 5.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3, 3, 5 플랫이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 3, 3, 5 플랫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이제 증명을 하려 그러면 이 부분이 임펄스인지
이제 증명만 해내면 된다.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구조가 맞는지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요런 ABC 이 구조가 과연 맞는지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검증. 그죠?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해야만이 파동을 이런 형태로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A, B, C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게 이제 이 부분이 A, B, C에 대한 검증이 마무리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대값을 어디까지 가지고 가냐면 최소한 이 정고 이상까지도 이제 기대값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당연히 포지션은 롱 포지션이죠. 그죠? 롱 포지션에 대한 기대값을 최소 이 위에 라인 때까지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을 카운팅 해야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보면은 꼭 임펄스 같이 이렇게 떨어졌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해석하려면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타임프레임을 1분봉으로 바꾸겠습니다. 타임프레임을 1분봉으로 바꿀게요. 요 부분입니다. 그죠? 어제 여기가 중요한 고점이었어요. 그죠? 이 부분이 중요한 고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기가 중요한 고점이 아니고 여기가 중요한 고점이죠. 그죠? 왜냐면 어저께도 카운팅 했지만 요거는 임펄스였죠. 그죠?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의 임펄스였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고점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걸 카운팅하면 요걸 늘려서 해보면 요건 이제 임펄스니까 지울게요. 네, 지우고. 자, 이제 여기도 보면 처음에 이제 떨어진 파동이 요런 형태의 어떤 이제 1파가 가장 긴 어떤 이제 리딩이 나온 것처럼 보여져요. 이런 식의 A 1, 2, 3, 뭐 4, 5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형태의 리딩 다이고단이 출현한 걸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형태의 리딩이 그죠? 이런 형태의 리딩이 출현했고 그죠? 이거 보이시죠? 1, 2, 3, 4, 5 그죠? 이런 형태의 리딩이 출현했고 그리고 올라간 파동이 이래 보면 이게 A, B, C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X 파동이 한 개 들어와 있죠. 이런 식의 X 그리고 여기도 보면 A, B, C로 한 파동 더 올렸죠, 그죠? 이것도 플랫이죠, 그죠? 이런 형태 플랫 파동 그죠? A, B, C 우선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중 플랫이 될 겁니다. 그죠? 이중 플랫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요게 1에 2에 이게 3이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어떤 이제 임펄스가 이렇게 진행될 때 이런 형태의 이렇게 이제 떨어지면 이제 요걸 이렇게 보면 요런 형태로 이렇게 떨어지는 파동들이 있어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떨어지는 파동. 요렇게 떨어지거나 뭐 요런 식으로 올라가는 파동. 이제 요런 파동들은 제가 여태 검증을 해본 결과 이거는 임펄스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그냥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곡선 약간 위쪽에서 곡선 형태를 그리면서 밑에서 이렇게 샤프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파동들은 이제 임펄스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형태의 이제 지그재그 파동 아니면 이중 지그재그라든가 어떤 형태 이런 형태들이 결합된 복합 조정일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이런 파동들은. 그래서 요걸 전체를 이렇게 임펄스로 보면 안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뭐 2파 조정도 너무나 안 보이죠. 그죠? 임펄스라 그러면 어떤 2파 조정도 안 보이고 어떤 4파의 조정도 안 보여요. 그죠? 너무나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형태의 급격하게 떨어진 파동들은 대부분 어떤 형태의 복합 조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형태의 굴곡을 가진 이런 파동들은 이제 임펄스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럼 요거는 이제 임펄스를 우선은 배제를 시켜야 돼요. 배제를 시키고 자 그럼 앞전에 뭔가 이제 리딩 같은 게 한 개 나왔죠. 그죠? 리딩이 나왔고 요게 이제 이중 플랫을 한 개 올라왔고 그 다음에 밑으로 한 개 쭉 빼버렸어요. 쭉 빼고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반등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조를 저는 이제 어떻게 묶냐면, 이 하나의 이중 플랫이 이게 하나의 어떤 복합 조정에 이게 이제 W파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큰 X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큰 X파, 그리고 이제 Y파가 이제 나올 차례잖아요. Y파. 그죠? 근데 여기도 잘 보시면 이 Y파가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여기도 잘 보시면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게 이제 임펄스로는 안 보이거든요. 요게 이제 A, B, 요까지 요렇게 C 요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Y의 종착지는 여기다라는 거죠. 이제 요것도 보시면 요렇게 올라갔고, 요런 식으로 뭔가 이제 이것도 채널 그리면서 내려왔죠. 그죠? 요렇게 요런 형태의 어떤 채널 그리면서 이렇게 내려왔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요게 A에 B에 C 파동이라는 거예요. A, B, C. 근데 여기다 보면 C가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상당히 이제 미달형 이제 플랫이죠. 여기다 보면 잘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보면 요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 이렇게 짧게 뭐 이렇게 올라가 1, 2, 3에 4에 5 요런 형태로 이제 임펄스가 한 개 나온 것 같아요. 이게 2파가 이제 숨겨져 있는 파동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딱 올라간 게 요까지. 그러니까 요까지가 임펄스의 끝이 여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파의 고점이 여기고, 그 다음에 5파의 고점이 여기라는 거죠. 그죠? 결국에는 5파가 상당히 이제 미달난 파동으로 보고 있거든요. 미달난 파동.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완전 이제 C가 미달된 파동이기 때문에, 요거는 미달형 C 플랫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이 A파 대비 요 B 아니죠. 네, 맞아요. 여기 A파 대비 이렇게 B파를 찍었을 때 이 임펄스, 그러니까 5파가 미달된 임펄스의 종점이 정확히 이 A파의 0.38이 부분에 딱 정확하게 딱 맞았어요. 그죠? 여기다 보시면은 이 0.38이 부분에 정확하게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형태의 파동들이, 여기가 임펄스의 끝이 아니고 결국에는 여기도 보면 2가 숨겨져 있고, 이만큼이 3이고 요렇게 4고 요게 5가 이제 미달됐다. 이제 요렇게 보는 거죠. 그죠? 요렇게 보는 게 좀 더 타당해 보여. 요까지 요렇게. 그래서 조정이 1파가 요렇게 리딩 다이고날로 한 개 나오고, 그 다음에 2파의 조정이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강세 조정이죠. 그죠? 이게 강세 조정이거든요. 결국에는 W, X, Y. Y인데 이 Y 파동도 보면은 A, B, C가 미달되는, 완전 미달되는, 그러니까 A파의 이 C파의 비율이 38.2%만 오는, 이거 완전 이제 최소 요건만 이렇게 충족시켜주고 이런 형태로 빼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W, X 요까지가 아까 전에 요렇게, 그죠? 요까지가 이제 Y 파동, 이 Y 파동이 A, B, C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예, 요런 이제 파동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요까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여기서만큼 1이고 2파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을 강세 조정을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죠? 요런 형태의 강세 조정을 이제 이렇게 했다. 우선은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W, X, Y, 그죠? 그리고 보통 보면은 이렇게 일자 형태로 이렇게 쭉 빼버리는 거는 X 파동일 확률이 상당히 많죠, 그죠? 이렇게 일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피레침 빡 솟았다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빡 빼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일자 모양들은 대부분 요게 이제 어떤 이제 X 파동을 형성할 확률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형태의 어떤 파동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파동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강세 조정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매우 약세죠. 왜냐하면은 이제 1파가 이게 임펄스라 그러면은 1파가 이만큼이고
2의 조정이 여기서 컨펌이 된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죠? 요런 형태로 나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임펄스라 그러면, 2파의 조정이 여기서, 보통 임펄스가 이렇게 있으면 1, 2, 3, 4, 5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2파의 조정은 이 1파를 어느 정도라도 되돌리는 게 이렇게 이제 조정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돌림을 주는 게. 근데 여기도 보면 조정을 주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왔냐면, 이 조정이 1파의 위쪽에서 조정이 컨펌이 됐단 말이에요. 이 1파동보다 높은 부근에서 조정이 컨펌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쉽게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이래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임펄스라 그러면, 여기에 이 2파 원래대로라면 이 2파가 요게 1파를 어느 정도 되돌리는 게 정상적인 조정이잖아요. 근데 강세 조정은 이 2파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요렇게. 그죠? 요게 이제 보시면, 요거를 이제 보시면 요게 1파고, 요게 2파고, 요게 3파고, 요게 4파고, 5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들리는 1파보다 높은 곳에서 이제 조정이 컨펌이 되면 3파는 당연히 연장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조정의 힘은 원래 이런 형태의 1파를 만들고 이런 형태의 2파 되돌림을 줘야 되는데, 이 되돌림마저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조정이 끝났다라는 건 밑에서 엄청난 매수의 힘들이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상승 관점에서 보는 거고, 하락 관점은 이거의 반대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이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요 그림을 여기로 옮기면은 이제 이렇게 나온 거겠죠. 이렇게. 어떻게 나왔냐면, 요렇게 나온 거예요. 요런 형태로 나온 거예요. 요런 형태로. 그죠? 요렇게. W, X, Y. 요런 형태로. 그죠? 예, 요런 형태로 나왔단 말이에요. 조정이. 밑으로 빼는 것처럼 이제 여기서 조정이 끝났겠다 했는데 쭉 한번 올리고. 그죠? 요 C가 이제 미달되는, 여기 이 Y파 내부에서도 A, B, 뭐 C 요런 형태로 C가 미달되는 요런 형태의 파동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요렇게 이어나갔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요런 형태의 우선 조정을 보고 있어요. 여기까지 조정 보고, 그럼 이게 이제 3, 뭐 4, 5 요렇게 우선은 보자고요. 그죠? 요렇게 보고, 여기까지 3, 여기까지 4, 여기까지 5 이렇게 우선은 보자고요. 임펄스로 우선은 생각을 해야 될, 아까 전에 초입에 말했듯이 우선 임펄스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0이 이제 트렌드 라인이 그어지겠죠. 이 0이 트렌드 라인이 여기 이렇게 그어지죠. 그죠? 그리고 0이 트렌드 라인이 그어졌기 때문에 이 3파의 부속 파동들은 절대 이 0이 트렌드 라인 위쪽으로 올 수가 있다 없다. 절대 못 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0이 트렌드 라인이 이렇게 추세선이 그어지면, 이 추세선이 그어지고 이 파의 조정이 컨펌이 되는 순간부터 떨어지는 3번 파동들은 절대 이 위쪽, 이 0이 트렌드 라인 위쪽으로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침범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위쪽으로 침범 안 하죠. 그죠? 예, 여기도 보면 이런 형태로 위쪽으로 이렇게 침범 안 하고 이제 이런 형태의 무빙들을 보여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이런 형태의 무빙들을 어디까지였더라? 예, 여기까지였던 것 같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만 이제 또 카운팅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과연 3판가 4판가 5판가. 근데 제가 조정이 이제 2파의 조정이 여기라 그랬잖아요. 2파의 조정이 여기라 그랬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라 그랬으면 이제 2사 트렌드 라인이 이제 그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임펄스라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게 임펄스라 그러면 2사 추세선이 그어져야 되는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다 보면은 뭔가 위로 한번 이렇게 되돌림 줬죠. 약하지만. 그럼 요게 이제 4파라고, 이제 여기가 이제 4파라고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2와 4의 트렌드 라인이 이렇게 안 그어지죠. 그죠? 왜냐하면 3파의 부속 파동들이 다 들어온단 말이야. 그죠? 다 들어오고, 그리고 뭐 4파를 여기로 보더라도,
4파를 여기로 보더라도 이 추세선이 안 그어져요. 여기가 2파 1 임펄스라 그러면 여기가 2파의 종점이다. 여기가 2파의 종점으로 보이는데 2와 4의 트렌드 라인이 안 그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안 그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뭐냐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하나의 임펄스, 이 부분이 단일 임펄스일 수 없다라고 저는 봐요. 이 부분이 이제 임펄스가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이제 뭘로 봐야 되냐면, 자, 이거는 A, B, 요까지였죠? 요까지. 그리고 요렇게 C 파동. 요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카운팅을, 제가 이제 이 카운팅이 맞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A, B, C 파동의 무슨 파동입니까? 이거는 바로 연장형 지그재그 파동입니다, 여러분들. 연장형 지그재그 파동이에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되는데, 여기도 잘 보시면 다시 1분봉으로 이제 당겨서 볼게요. 요거 이제 우선은 임펄스 가능성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2파의 종점이라 그랬죠, 그죠? 여기가 2파의 종점이었고, 여기도 보면 임펄스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냐면, 여기서 보면 1, 2, 3, 4, 5 요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여기가 확산형, 이제 어떻게 보면 리딩 다이고널이 나왔죠, 그죠? 요런 형태의 확산형 리딩 다이고널이 여기서 출현했어요, 여러분들. 확산형 1, 2, 3, 4, 5 확산형 리딩 다이고널 출현했고, 이게 이제 어떤 파동의 엔딩이 아니기 때문에, 리딩 파동이기 때문에 이 전체의 5파를 전체를 다 못 되돌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추세를 지속하는 파동이란 말이에요. 리딩, 말 그대로 리딩은 뭐예요, 여러분들? 리딩은 선도한다라는 거예요. 선도. 어떤 파동을, 이 추세를 이끌기 위한 첫 번째 파동이 바로 리딩이란 뜻이죠. 예, 선도 파동이란 말이에요. 선도한다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1, 2, 3, 4, 5 이런 형태의 expanding reading diagonal이 출현한 이후에, 이게 바로 선도 리딩이기 때문에 디은 조정이 이 5파를 전체를 다 못 되돌린 거죠, 그죠? 못 되돌리고 그대로 그냥 3파로 꽂아버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카운팅 됐죠. 그러면 1파의 시작점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1파의 시작점이 여기, 그죠? 그리고 2파의 시작점은 여기란 말이에요.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런 식의 이제 이 파동, 여기에 요 파동만 놓고 보면, 여기에 이제 요 파동만 놓고 보는 거예요. 요 파동만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임펄스인데, 여러분들, 요거 임펄스입니다. 임펄스인데 요 파동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카운팅을 하면 여기가 아까 전에 리딩이라 그랬죠. 1, 2, 이만큼이 이제 3, 4, 5 이렇게 나오는 걸 수도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나온 걸 수도 있고, 4파가 여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A, B, C, 그죠? 이게 요런 형태의 A, B, C 파동. 그러니까 C가 요런 형태의 이제 너무나 이제 추세가 이렇게 터지면은, 여기도 잘 보시면 4파가 요렇게 이제 요게 A, B, C라 그러면 이 C파가 A 파동 대비 0.38 정도에서 요렇게 저항 맞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요거 살짝 더 올라왔는데 요런 형태,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이제 완전 이제 극심한 미달형 플랫입니다. 요거는 극심한 미달형 플랫인데, 요런 형태의 A, B, C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4파의 종점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가 2파라 했잖아요, 그죠? 여기가 2파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어보면, 그죠? 여기로 봐야 되겠네요, 4파. 그러면 이 3파의 부속 파동이 침범 안 하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1, 2에 2까지가 3이고 4가 이렇게 나오고 5가 이제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죠? 5파가 여기까지,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임펄스가 이제 확정이 되는 순간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거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요게 그러면 이제 요렇게 봐야만이, 여기서 이만큼을 한 등급의 임펄스로 봐야만이 이런 형태의 어떤 임펄스의 추세 파동의 어떤 추세선의 모든 법칙들이 다 지켜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봤을 때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뭉텅그리로 요거를 1, 2 이렇게 3, 4, 5 이렇게 보면 이걸 전체를 하나의 임펄스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카운팅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이제 제 카운팅이 맞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절대 임펄스가 단일의 임펄스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단일의 임펄스가 될 수 없고 결국에는 이 부분은 뭐다? A, B, C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B파동이 이제 강세 조정의 형태를 띈, 그죠? 강세 조정의 형태를 띄었으니까 이 C파동이 매우 크게 연장이 된 파동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 A, B, C가 출현했고 이 출현이 결국에는 이 A파 대비 C파가 어디에서 컨펌이 됐냐면 어디에서 컨펌이 났냐 그러면 그럼 보시면은 정확히 그건 한 2.618 레벨. 그죠? 요 2.618, 이 언저리에서 이제, 거진, 컨펌이 된 걸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A파 대비 C파의 길이가 이미 1.618배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1.618배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연장형 지그재그, 파동이라고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ABC 파동이 이런 형태의 연장으로 출연을 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임펄스인지 아닌지 또 하나 구분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요런 형태의 연장형 지그재그 파동이 이제 뜨면은 이게 임펄스인지 아닌지 궁금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1, 2에 3, 4, 5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다음번에 이 되돌림 수준을 보면 돼요. 그 다음번에 이 되돌림 수준이 예를 들어서 이 C 파동의 0.618배.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요렇게 연장형, 우선은 이 부분을 연장형 파동이라고 가정을 하자. 임펄스로도 모두 완벽하게 됐지만 혹시나 임펄스일 수도, 이 전체가 임펄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증명을 해야 되죠. 추가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들. 되돌림 줬을 때 이 C 파동 크기에 0.618을 순식간에 되돌려 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초 저항이 나온 부분이 이 C 파동의 0.618배. 그죠? 여기서 저항이 나오고 한 번 더 이 C파동을 거진 끝까지 되돌리는 이런 형태의 무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연장된 지그재그 파동일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연장형 파동으로 이제 증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내가 초입에 뭐라 그랬죠? 그럼 여기 이 부분만 이제 임펄스냐 아니냐만 카운팅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자, 여기 이 부분을 임펄스 카운팅을 해냈어요. 여기 부분이 임펄스가 아니다라는 걸 우선은 증명을 했다. 증명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파동을 어떻게 묶어야 되죠? 아까 전에 어떻게 묶는다 그랬어요? A, B, 요까지 C로 이렇게 묶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죠? 요게 A, B, C, 요게 임펄스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임펄스가 증명이 맞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간다 했잖아요. 하나의 더 큰 A에 B에 C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여기가 임펄스가 안 된다라는 게 이미 이제 카운팅을 통해서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 부분이 임펄스가 안 된다라는 게 이미 카운팅을 통해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파동을 어떻게 묶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묶어야 될까요? 이제는 가능성이 여러분들 이제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냐면 이게 이제 W고 X고 이게 Y예요. 자, 요런 형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한 단위의 어떤 이 연장형 지그재그의 출현은 결국 이 파동이 결국에는 더 큰 뷰에서 보는 삼각형의 내부 파동일 확률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랜딜리의 엘리어트 파동이론 마스터에도 보면 이런 형태의 연장형 지그재그의 출현은 결국 그 파동이 어떤 형태의 더 큰 단위의 삼각형의 내부 파동이거나 수렴형 삼각형의 초기 부분의 내부 파동이거나 아니면 확산형 삼각형의 후기 단계의 내부 파동일 확률이 매우 크다라고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삼각형의 한 파동의 내부 파동일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자, 어떻게 보냐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요거를 A파고 이까지가 B파고 지금 올라오는 게 C파일 거예요, 여러분들. 요게 C, D, E파 요렇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그리고 E가 살짝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많이 이까지라도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E가 요렇게 이제 페이크 아웃 이제 롱이라고 이제 쏘기게끔 요런 형태로 요런 형태의 무빙이 이제 출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E가 여기서 끝날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여기 AC 추세선을 넘어서는 페이크 아웃을 이렇게 하면서 하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만약 이게 맞다 그러면 이렇게 지켜버려요, 여러분들. 그냥 진짜 이거 이렇게 나오면은 빅쇼트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형태의 WXY가 이런 형태로 나오면 D음 파동들은 항상 제가 여태 분석을 해본 결과 빅쇼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빅쇼트는 1000불짜리 빅쇼트가 아니고 최소 2000불에서 3000불짜리 빅쇼트예요. 한 방에 내려옵니다. 한 방에 2에서 3000불이 순식간에 빠질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형태로 떨어진 이제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카운팅이 이제 유효한 카운팅이라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거는 빅쇼트를 암시하는 이제 단계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생각해야 될 부분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와이파가 A, B, C, D, E로 수렴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빅쇼트를 꽂거나 아니면 또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게 W, X 요게 이제 Y입니다. Y가 조금 더 근데 이 Y가 올라오더라도 저는 여기를 절대 못 뚫는다는 봐요.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한계치입니다. 여기죠, 여기. 여기는 이 Y가 올라오더라도 여기를 이제 뚫을 수가 없어요. 왜 뚫을 수 없냐라고 보냐면 이게 이제 Y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A에 B에 C로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C로 나올 수 있는데 여기 이 B파동이 매우 강한 연장된 지그재그가 나왔기 때문에 설령 이런 형태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C가 이 B파동을 전체를 못 되돌리는 C 미달형 이제 플랫 패턴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예를 들어서 터미널로 나온다 그러면 1에 뭐 2에 3에 4에 5 요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최대로 올라오더라도 진짜 겁을 준다 하더라도 롱 입장에서 이제 숏 입장에서 보면 겁을 준다 하더라도 이제 여기 제가 지금 주황색 줄 쳐놓은 이 부분 있죠. 여기 고점. 여기 고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못 뚫는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설령 이런 형태의 A, B, C 이런 형태의 불규칙 플랫 패턴이 아니 불규칙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C가 미달된 이런 형태의 플랫 패턴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다? 이 B파 여기 있는 이 B파를 전체를 다 못 되돌릴 것이라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얘가 진짜 겁을 준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저는 여기를 절대 못 뚫는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를 절대 못 뚫는다.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어떤 가장 강한 어떤 이제 관점은 뭐냐면 이런 형태의 이제 삼각형 관점이 우선 가장 강하고 그리고 왜 이 삼각형 관점이 또 하나 실리냐면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오늘이 금요일이고 내일부터 또 주말이야. 내일부터 주말이란 말이에요. 그죠? 내일부터 주말이기 때문에 앞으로 큰 폭의 변동이 물론 주말에도 큰 폭의 변동이 나올 수 있지만 이런 형태 이제 뭐 한 3, 400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태의 무빙들만 이렇게 이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에서. 지금도 이렇게 왔다가 한번 밑으로 빼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여기에서 뭐 이게 이렇게 수렴해 가지고 뭐 한번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것도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A, B, C라 그러고 X, A에 B에 C에 D에 E 만약에 위 고점에서 이렇게 무제한이 나온다 그러면 결국에는 밑으로 뺄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야? 결국엔 삼각형의 내부 파동이라 그러면 A, B, C 이렇게 만들 거란 말이죠. 그죠? 이런 형태로 만들 거라고. 그러면 요게 이제 뭐가 되죠? 아까 전에 말했듯이 A, B,
C, D, E 이런 형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끝에서 이렇게 또 이거는 이제 이 자체 이파도 이런 형태 A, B, C, D, E 이런 형태로 수렴할 수 있어요. 무제한이기 때문에. 그죠? 요 끝에서 A, B, C, D, E 이렇게 수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이렇게 찍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강한 빅쇼트가 나오면은 이 지금 보는 파동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제 빅쇼트가 떨어지고 나서 보면 이 차트는 이제 이렇게 보인다고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점으로 보여요. 점으로. 그죠? 예, 이렇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예, 여기까지 이해하실 거랍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거라 믿고 아무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요 부분 이 연장된 지그재그가 어떤 확산형 삼각형의 후기 단계에서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확산은 절대 저는 이제 안 보거든요. 이건 안 보긴 한데 A에 B에 C에 D에 E 이런 형태의 확산이 뭐 나온다라고 한들 이 D파는 결국에는 이 B파 아까 전에 제가 주황색 쳐놓은 여기 고점을 못 넘겠죠. 당연히 못 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강세 확산형 삼각형은 이제 만들 거란 말이에요. 확산이 나오더라도 요렇게. 그럼 결국에 이 확산이 떠버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요런 형태의 확산이 뜬다 그러면 요런 형태 만약에 이거는 이제 가능성이 진짜 낮게 보거든요. 낮게 보는데 이런 확산이 뜬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도 완전 C가 미달된 요런 형태의 파동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요렇게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제 요런 형태의 파동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죠? C가 완전 미달돼 가지고 요렇게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요런 식으로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모든 결론이 이제 다 났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트레이딩을 어떻게 하면 돼요? 결국엔 여기 스탑 잡고, 그죠? 여기를 스탑을 잡는 거죠. 어디? 여기를 스탑 잡으면 되잖아요. 여기를 스탑 잡고 올라올 때마다 쇼 포지션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서 쇼 치면 되잖아요. 그죠? 손익비도 괜찮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 1% 정도 1% 정도 되는데 레버리지 한 2, 30배는 실을 수 있죠.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잖아. 한 20배 실으면은 한 4% 정도 그리고 30배 실으면 한 전체 시드에 전체 풀 시드 다 들어간다 그러면 6% 정도 그죠? 예, 손실이 나겠지만 먹었다 그러면 엄청나게 먹죠. 그죠? 요거는 손익비가 워낙 좋은 자리니까 한 10%도 이상도 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예, 요거 손익비 요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좋은 타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올라오게 되면 결국에는 제 관점 뭐죠? 올라오게 되면 숏만 치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스탑을 여기를 잡는 거죠. 그죠? 여기를 스탑을 잡고 올라올 때마다 숏을 치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엄청 길어졌는데 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오늘 이렇게 길게 했냐면 이 부분의 카운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 부분의 카운팅이 너무나 중요해. 제가 보는 관점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어떤 분석가인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엘리어트 차트 분석가인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임펄스로 해석이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를 이런 구조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C파가 솔직히 말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이게 솔직하게 이게 연장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 뭐 위에 뭐 계속 올라갈 수 있거든요. 까지 연장 파동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숏을 치라고 말하는 거는 진짜 이거는 죽으란 얘기죠. 그죠? 뭐 이렇게 올라간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임펄스냐 아니냐 이 부분이 너무나 저한테는 중요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카운팅을 명확히 해야만이 이제 앞으로 제가 보는 그죠? 이런 형태의 WX, Y가 A에 B에 C에 D에 E 이런 형태의 무제한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빅쇼트로 꽂아버리는 이런 형태의 무빙이 나온다라고 제가 이제 관점을 제시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대한 카운팅을 명확하게 나름대로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기를 스탑을 잡고 결국은 뭐다? 숏만 칠하는 거죠. 그죠? 여기 스탑을 잡고 이제 숏만 칠하는 거예요. 그죠? 올라올 때마다 숏만 담그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멤버십을 한번 운영해 볼까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멤버십을 하게 되면 제 관점을 이제 멤버십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제가 이제 제 이제 멤버십 방을 또 따로 한 개 만들 거거든요. 이 멤버십 방을 만들면 여기는 이제 제 멤버십을 가입해 주시는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타점 공유를 다 받을 수 있어요. 제 멤버십 이제 여기 이제 가입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예, 이제 예, 그렇게 앞으로 이제 채널을 좀 꾸려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멤버십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빙엑스 거래소도 이제 좀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오면 또 이제 개인 대회도 열어주신다고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고 좋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빙엑스 거래소도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멤버십을 하게 되면 멤버십도 가입해 주시면 저한테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